안녕하세요. 기술교사와 함께하는 프로세싱 강좌세 3차 강좌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마 하는 마음에 음량을 테스트를 안 하고 녹화를 다 했었는데 역시나 녹화가 제대로 안 됐네요. 음량이. 그래서 소리가 너무 작게 녹화가 돼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프로세싱에 대한 개론, 그리고 프로세싱에 대한 구조,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백그라운드,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보이드 셋업, 보이드 드로우,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실은 우리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프로세싱은 이제 뭔가 데이터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각종의 것들을 시각화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시리얼이라든가 아니면 피지컬 컴퓨팅 이런 것들과 다 연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사실 우리가 왜 컴퓨터를 이렇게 쓰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4자릿수 더하기 5자리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여기에 답이 나오죠.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를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거를 4자리 5자리 곱하기를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가요? 종이를 먼저 꺼내서 연필을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곱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불과 2초, 3초 만에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결과가 이제 바로 눈으로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컴퓨팅 파워라고 보면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죠.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드 셋업, 그리고 사이즈를 먼저 그린다고 했었죠. 사이즈, 종이 크기는 얼마 정도 할래? 사실은 사이즈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요소이고요. 백그라운드 50일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보이드 드로우, 여기에 지난번에 요걸 그렸었습니다. 타원을 그렸었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그려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여기에 지금 타원이 하나 생겼죠. 왼쪽 상단에 앞에 2개가 이제 XY 좌표고 뒤에 2개가 XY의 크기를, 지름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려다가 말았던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드로우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일립스를 보이드 셋업 쪽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죠? 보이드 셋업에 일립스가 있을 때와 보이드 드로우에 일립스가 있을 때 결과가 보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말하기로는 보이드 셋업은 딱 한 번만 실행하는 거다, 보이드 드로우는 여러 번 실행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냐면, 그걸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시스템 변수를 한번 써볼 거예요. 마우스 X와 마우스 Y.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이미 프로세싱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우스의 XY 좌표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여기 있는 타원이 이제 저의 마우스 포인트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뭔가 잔상이 계속 남는 구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일립스에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일립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경을 그린 다음에, 일립스가 아니고 여기 보이드 드로우 안에 일립스가 들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배경을 위쪽에서 보이드 셋업에서 그렸잖아요. 이것을 반복적으로 드로우 안에서 일립스가 덧칠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라 가지고
이 위쪽에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때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지 않죠. 왼쪽 상단에 딱 한 번 요 화면이 찍히는데, 요거는 뭐냐면 마우스 X와 마우스 Y는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실행을 해서 요 화면이 나오고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을 내가 이런 보이드 셋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딱 한 번만 실행하고 뭔가 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반응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시 이쪽으로 끌어온 다음에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잔상이 남는 화면을 한번 다시 지켜볼 건데요. 이렇게 지켜봤는데 사실은 제가 원한 것은 이 잔상이 남는 게 아니고 그냥 타원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동영상을 멈춘 다음에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시죠. 네, 어떻게 한번 수정해 보셨나요? 네, 짐작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위쪽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보이드 드로우 쪽에다가 옮겨 놓으면 됩니다. 옮겨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이번에는 잔상 없이 그냥 타원이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다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느냐면, 보이드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이거는 뭐 반드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백그라운드를 위쪽에다가 그렸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배경 종이를 하나 구한 다음에 일립스를 계속 타원만 반복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 타원만 계속 터치를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유화에서 보통 터치를 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보이드 드로우 쪽에 들어갔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종이 사이즈 600, 400인 종이를 잔뜩 구해와서 그 중에서도 백그라운드 51 정도 되는 종이를 바닥에 깔고 타원을 한번 그려요. 그 다음에 다시 드로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종이를 또 깔고 타원을 한번 그리고 또 종이를 깔고 타원을 한번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빠르게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 눈에는 그냥 잘 이동하는구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실행하고 더 이상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고자 하는 곳들은 보이드 셋업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움직이거나 동영상으로 처리가 되거나 동영상인 것처럼 처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보이드 드로우 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드로우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앞으로 프로세싱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